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파이터치 연구원 라정주 원장, 라정주 박사 모시고 그림으로 보는, 도표로 보는 우리 한국 주택 공급의 현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제목이 분양가 상한제 주택 공급 부족 시에는 작동하지 않는다. 예, 이게 예.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지금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네. 역사가 있는데 네. 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은 네네. 현 정부 들어서 민간 부분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파트를 처음에 분양할 때 네네. 그 분양 가격, 그 네. 가격을 갖다가 상한을 두는 거죠. 시장에 맞게 훨씬 더 올라갈 거니까 상한을 주니까 더 많이 못 올리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주택 가격을 좀 내려오게 하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주택 가격 하늘을 찌르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도 그런 개념에 의해서 했는데, 네네. 이것 또한 네. 이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 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현 정부, 문재인 정부 들어서 25차례 부동산 대책 내세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투기를 막음으로써 불로소득자를 때려잡겠다. 예, 예. 투기꾼 때려잡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공급 물량을 꽉 틀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공급 물량을 꽉 틀어주고 있으니까 주택 공급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죠. 예, 예. 안 되니까 지금 분양가 상한제 해봐야 공론불에 불과하다. 그렇죠. 예. 그렇죠. 아주 정확히 보셨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우리 역사를 잘 모르실 겁니다. 저 처음 알았어요. 예, 저희가 한번 정리를 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 분양가 상한제를 한 게 네네. 1977년 8월 달에 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다가 네네. 이제 폐지를 언제 했냐면은 89년 11월에 노태우 정부에서 했군요. 노태우 정부니까 그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공약사항이 200만 호 주택 공급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폐지하고 뭘 했냐면은 네. 원가 연동제를 했습니다. 맞아요. 기억나요. 예. 그게 이제 주택 분양가를 네네. 택지비, 네. 그다음에 건축비, 네네. 그다음에 적정 이혼 이걸 합쳐서 이제 네네. 주택가 분양가로 하자. 네네. 그래서 원가 연동제를 95년 10월 달까지 했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이제 95년 11월부터 다시 자율화가 분양가 자율화가 이제 이루어졌죠. 그러다가 네. 2차 분양가 상한제가 언제 있었냐면은 2005년 3월 달부터. 이게 그러니까 제가 기억이 나요. 2005년 이 무렵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강남 주택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기 시작한 게 네. 노무현 정부입니다. 예.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니까 2005년 2월이면 노무현 정부 중기입니다. 예. 노무현 참여정부 중기에 결국 그 당시에 주택 가격이 막 치솟아 오르니까 그때 2차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때 이제 처음에 네. 공공 분야에 했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민간 부분을 확대 적용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네. 다시 2015년 네. 4월 달에 이게 분양가 상한제를 이제 탄력적으로 적용하면서 네. 사실상 폐지를 했죠. 이게 이제 바로 박근혜 정부고 이때 박근혜 정부 때는 비교적 주택 가격이 안정됐었습니다. 예. 근데 요때 이제 공공은 그대로 놔두고 네네. 민간 부분만 민간만? 예, 그렇지. 완화를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 정부 들어서 2019년 10월 달에 네. 이 주택법 시행령을 이제 개정을 해서 네. 그다음에 이제 유예 기간을 둔 상태에서 네. 2020년 7월부터 네네. 다시 민간 부분에 대해서 3차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한마디로 하면은 네. 공공 분야, 민간 분야 분양가 상한제가 다 있는 겁니다. 다 있죠. 예.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저희가 네. 과연 그럼 이 분양가 상한제를 네. 민간 부분에까지 이렇게 했는데 네.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그 분석이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게 좀 아까 계속 아까 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갖다가 강제로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분양가고 네. 실제 지금 보면 거래되는 것은 하늘로 치솟고 있잖아. 집값, 예. 아파트 값이 지금 1년 사이에 2배 올랐잖아. 거의 70% 가까이 올랐어요 지금. 흔한 얘기로 가장 대한민국 서울에서도 25개 구회 중에서 가장 집값이 싼 데가 도봉구입니다. 도봉구에서 재작년까지 뭐 3억 4억 하던 게 요즘 6억 7억 한대요. 그 다 이건 뭐냐 이거야 지금. 그렇죠. 주택 분양가 맨날 상한제 도입해도
아니 그 분양가니까 요즘 아파트 분양되는 거 봤어요? 난 분양되는 아파트 별로 못 봤어. 예. 공급이 물량이 공급돼야지 뭐 분양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기존에도 연구한 것들이 있습니다. 네네. 기존 연구에 보면은 네. 이 분양가 상한제가 네. 이제 주택시장 전체 있지 않습니까? 전체 네. 주택 시장의 이제 평균 주택 가격에 네.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 이제 분석이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또는 이제 오히려 가격이 오른다. 네. 이런 분석이 있는데 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네. 우리가 보니까 이 분양가 상한제에다가 플러스 네. 주택 공급도 이 변수를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급 수준에 따라서 이 분양가 상한제 효과가 있다 없다 결정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고려하지 않은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번 그거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되 네. 주택 공급이 낮을 때, 네. 높을 때 네. 이걸 해갖고 이게 과연 주택 전체 시장에서 평균 주택 가격을 얼마큼 하락했는지 네네.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네. 분석 자료는 서울, 경기 등 8개 지역에 대해서 네. 2012년 12월부터 네. 2020년 7월까지의 월별 주택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예. 이거 12년 한 거는 이제 데이터의 가용성 뭐 이런 걸 고려해서 네네. 분석 방법이 이제 요게 이제 재밌는 거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 여론조사할 때 패널 분석이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패널 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자 패널 분석이라는 거는 네.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처럼 지역, 서울, 경기, 뭐 인천 이런 지역도 있잖아요. 지역 차원이 있고 예. 그 데이터가 있고 네. 8개가 있고 예. 그 서울에서 또 시간에 따라 월별 주택 가격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요거는 이제 시간 레벨.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 지역 레벨, 시간 레벨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패널 자료라 그럽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서울이면 서울에서 이게 시간에 따라 계속 어떻게 가격이 변했는지를 보는 거죠. 네네. 근데 여론조사 같은 경우 지금 잘못된 게 뭐냐면은 매번 할 때마다 랜덤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 하려 그러면 원래 뭐라 그랬습니까? 여론조 대상자를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그 사람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를 그렇죠. 봐야지 예. 그게 이게 올랐다 내렸다 한다는 게 맞는 겁니다. 정확히 네. 얘기하면 그게 예. 패널 자료예요. 예. 근데 지금 그렇게 아니고 패널 자료를 해놓고 이제 막 매번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전과하고 관계없이 시간에 따라 관계없이 매번 했던 걸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 여론조사 그렇죠. 그 개념이.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패널 자료를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 개념이라는 게 네. 두 가지 차원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갖고 자료를 갖고 분석하려면은 네. 통상 최소 자승법이라든가 뭐 고정효과 막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네. 그것들은 이제 이런 자료가 우리가 필요하지만 관측할 수 없는 자료가 있잖아요. 네네. 그 확보할 수 없는 자료. 네. 그런 자료가 나타났을 때는 그 결과가 바이어스가 일어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분석들로 하면은 그 분석들을 바이어스 안 일어나게 하는 방법이 바로 하우스만 테일러 추정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관측할 수 없는 그런 자료까지 다 이게 편의가 일어날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데이터가 바이어스가 일어나는 거죠. 그 네. 바이어스 일어나는 거를 다 커렉션 해주는 그런 방법이 하우스만 테일러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거 분석을 해보니까 네. 자 보신 것처럼 수직축은 이제 평균 주택 가격 변화율이고 그렇죠. 평균 주택가격 변화율이 수직축이고 수평축이 Y축, X축은 이제 연간 주택 공급량입니다. 만호. 그래서 보면은 12만 호, 네. 12만 호 이전까지는 보십시오. 그 선이 그 파란 선이 그냥 수평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택 가격 변화가 없는 거죠. 없는 거네.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지금 다 적용을 했는데 네네. 주택 공급이 연간 공급이 12만 호 밑으로는 이게 영향이 없는 겁니다. 근데 12만 호를 딱 넘어가니까 네. 연간 주택 공급량이 1% 증가할 때마다 네. 0.01% 평균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예. 이건 분양되는 거잖아. 네, 예. 연간 12만 원을 분양했는데 예. 실제 거래량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연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연간 한 20만 원 정도를 갖다가 공급을 하면은 네. 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을 하면은 네. 실제 가격이 하락하는데. 예. 근데 지금 다 가격이 계속 오른다니까 지금 이제 미치겠어. 예, 그렇죠.
그게 아까처럼 이 주택 공급이 분양가 상한제를 하고 네.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분양을 한 거에 대해서 주택 공급을 하면 거기는 당연히 가격이 안 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는 이 평균 주택 가격은 기존 주택 가격까지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양가 상한제가 네네. 이걸 적용받는 신규 공급 물량들이 많아야 이게 실제 전체적인 주택 평균 가격에 하락을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 정책이 정말 미스하는 겁니다. 아니 분양가 그러니까 여기 이제 Y축이 평균 주택 가격 변화 유지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신규로 분양하는 것이든 아니면 기존에 10년 된 15년 된 아파트든 다 합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나 연간 주택 공급량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이 현안 얘기 분양해서 새로 신규 물량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신규 물량이 충분하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지. 그렇죠.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를 하고 신규 물량을 많이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틀어 잡고 있잖아 문재인 씨가. 그러니까 이러한 그것도 당연히 상식적인 것도 지금 못한 겁니다.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좀 청와대 가서 얘기하라니까. 그래서 실제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타났더라. 그래서 기존 연구도 이제 이런 분양가 상한제 효과만 보다 보니까 효과가 이게 막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안 나타나니 주택 공급을 고려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택 공급이 충분할 때는 분양가 상한제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발전 방향은 분양가 상한제를 만약에 했다 그러면은 주택 공급도 확대하는 정책을 동시에 해야 된다. 근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고. 그러면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되는데 이 정부에서는 공공주택 공급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확히 공공주택, 특히 공공임대주택이지. 이 사람들이 목을 매는 게. 근데 이 민간 재건축 재개발 이것도 같이 병행해야 공급이 충분하거든요. 미국의 경우 예를 들면은 이 민간 부분은 규제 대상으로 안 봅니다. 그리고 협력 대상으로 보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갖고 민간 부분과 협력해서 주택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 잘하셨네요. 재건축 재개발 아마 오세훈 씨가 이제 시장이 됨으로써 그동안 사실 보면 앞으로 중앙 정부와 굉장히 충돌이 많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이제 오세훈 씨 같은 경우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이제 시장 됐습니다만은 이제 그 부분 지나치게 좀 틀어주고 있잖아요. 중앙에서 이거 풀어야 된다. 물량을 하기야 문재인 씨도 보니까 이제 뭐 부동산 부동산 분노가 막 치솟아 올라서 박영선 더블 스코어 진이 뭐냐니까 그제서야 부동산 공급 물량을 늘려야 되고 LH 사태 이 양반들 머릿속에는 지금 LH 사태를 갖고 어떻게 좀 표현하고 있어요? 부동산 적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범죄를 저질렀던 그 공무원들이 이른바 공공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도둑질한 거 이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슬그머니 치환시켜 버리냐 하니까 부동산 적폐고 이들이 생각하는 대표적인 부동산 적폐가 바로 뭐냐니까 재건축 재개발로 돈 따먹는 거라고 봐요. 이걸 갖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 분양가 상한제도 찬성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그걸 하려 그러면은 정책이 작동되기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정부는 보면 어떤 정책을 하고 반대적인 정책을 꼭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책을 해봤자 안 먹히는 거예요, 다. 그게 바로 매직입니다. 우린 나 박사 모르죠. 오른쪽으로 악셀레타 있는 대로 밟고 왼쪽으로 브레이크 있는 대로 밟아보세요. 차가 어떻게 되나? 어떻게 돼요? 확 돌죠. 확 돕니다. 바로 지금 문재인 정부 바로 그 짝입니다. 그나마 예전에 노무현 정부는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오른쪽 깜빡이 켜고 왼쪽으로 왔다는 거 아니야. 그럼 그 깜빡이라도 켜고 가서 지금 문재인 정부는 오른쪽은 악셀레타 밟고 왼쪽은 브레이크를 있는 대로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가 어떻게 됩니까? 팽 돕니다. 좋은 비유입니다. 원래 제가 그런 거 잘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